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트 경마 2부의 김재민입니다. 일요 경마, 부산 경마 15개 경주가 펼쳐집니다. 11경주에서는 5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가 있죠. 이세마 특별 경주인데 원래 31조에서 쇼트스톱이 출마 등록을 했다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5마리가 경합을 벌이게 됐는데요. 좀 다소 싱거운 경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12마리 이상이 출마 등록을 했다면 좀 더 박진감이 넘칠 텐데 조금 아쉬움이 좀 남는 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예상을 위해서 두 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민병철 의원, 이승일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무래도 이제 또 일요일도 편성 강도만큼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민병철 의원 볼 때 어때요? 네, 2015년 대미를 장식할 일요 경마는 부산 15개 경주로만 치루어집니다. 자, 모든 마방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총력전이 예상이 되고요. 전반적인 편성의 강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상당히 또 불안한 인기마도 눈에 띄고요. 자, 그렇다면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이 부산 일요 경마가 아닐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저희 2부에서는 이제 짝수 경주 위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주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이번 천년강자 같은 경우는 외주로 해서 또 이제 펜스에 바짝 붙여가지고 습보를 놔주면서 주폭 향상에 신경 썼던 마필입니다. 좀 결정력이 조금 아직 부족한 듯 하면서도 이번 천년강자가 지금 주행 재검 이후에 전력 변화를 깨우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번 천년강자 1300m 뚜렷한 강자가 없는 편성으로서 이번 천년강자도 기대를 할 수 있겠고요. 출발 이후 밀어나가는 스피드가 상당히 좋고요. 자, 직전에는 적극적으로 선두권 가담해서 레이스 펼쳤지만 그 시점에서 무리한 듯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독 선행이에요. 전개를 상당히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겠죠. 막강한 추임 능력이 매력적인 말이죠. 자, 이번에 혀 보정끈 승인장구까지 착용하고 나옵니다. 제갈바지까지 한결 보완하고 출전하는 만큼 이번에도 연투기 대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한결 출발 능력도 향상된 가운데 비록 초반은 좀 느린 마필입니다만 직선에서 정확한 스팟 타이밍 포착 및 라스트 한 발 위력적인 결정력을 갖춘 뛰어난 추입형 마필입니다. 이 초반 스피드와 어떤 탄력까지 갖추고 있는 마필이라서 선행이 아닌 선입 전개 후에도 충분히 1400m 도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10번 터치 플라잉이 되겠고요. 11번 썬파이터죠. 감량 이점이 좋아진 가운데 도전이기 때문에 외주로 해서 또 이제 공들인 훈련을 통해서 주폭 향상에 신경 쓴 만큼 11번 썬파이터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10번 빅세븐은요, 스피드와 근성, 타마필과 경합시 지지 않으려는 그러한 좋은 능력을 갖춘 말인데 이미 경합성 선행 조건도 극복해내고 입상을 했던 전력이에요. 이번 새벽 훈련 시 국산 3등급 마필인 이 호루라기와 경합 시에도 더 뛰려는 의지를 보여줬던 마필이 4번 시티 헌터고요. 상당한 탄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이번 편성이 지금 이제 부중 1.5kg가 더 늘어난 가운데 출전이겠습니다만 1200m에서의 한 발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4번 시티 헌터가 되겠고요. 자, 이번 썬더스텝, 선두권 빠른 페이스 극복 가능한 선두가단 스피드를 갖춘 말이죠. 이번에 내치 게이트 배정에 직전 대비 줄어든 거리가 더욱더 유리해 보입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준비한 경주는 부산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거리 1200m입니다. 국산 6등급 마필들의 경주죠.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잠재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마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순발력 발휘하고 선전을 했던 8번마 블루스톰이 경주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건은 유리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객관적인 추리를 하게 하는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승유련이 먼저 주목해야 할 마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 1200m죠. 자, 이번 편성은 지금 인기 마필들 어느 정도 전력이 드러나는 마필 간의 접전 경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8번 블루스톰, 지난 경주 이제 1300m를 이제 선행으로 나섰다가 직선에서 좀 아쉽게 이제 2착을 하면서 3마심차까지 좀 벌리면서 2위 입상을 성공했습니다. 8번 블루스톰, 1300m에서의 주포, 이번엔 또 이제 100m가 줄어든 1200m입니다. 이 8번 블루스톰이 지난 경주 끝걸음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서 훈련 시에도 스포량을 늘려가면서 주폭 향상에 신경을 썼는데요. 김용곤 기사는 다시 기승을 했습니다. 부중은 늘었습니다만 지난 경주 1300m에서의 어떤 선행력과 또 막판 탄력 보강을 위해서 한층 더 어떤 주폭 향상에 신경 쓴 만큼 8번 블루스톰이 1600m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살릴 수 있어 8번 블루스톰의 어떤 선전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9번 수읍입니다. 지난 경주 이제 1200m 입상을 해줬는데요. 훈련 시에는 지난 경주에 비해서 더 나은 어떤 주폭 향상에 더 신경을 쓰지 않고 기본 컨디션 조절에만 신경을 썼던 마필이 9번 수읍이죠. 게이트가 이제 외곽 게이트에 이제 부중까지 늘어난 가운데 이제 도전이라서 이 9번 수읍 직전 경주에서의 또 이제 주폭과 또 이제 전개를 또다시 펼칠 수 있냐 없냐가 또 관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 9번 수읍 1200m 안정된 주폭을 보이고 있어서 어떤 외곽 게이트라 하더라도 어떤 부중은 늘었습니다만 또다시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안쪽에는 1번 위닝길리입니다. 요 1번 위닝길리가 지난 경주 데뷔전 이후 또 이제 두 번의 경주를 치르면서 지난번 이제 3위를 했는데요. 이번엔 게이트도 좋아졌고 또 이제 이 1번 위닝길리가 막판에 또 한 발을 노려준다면 또 이번 경주는 게이트 2점을 넘고 좀 더 일찍 선두권을 나서준다면 1번 위닝길리도 충분히 직선에서의 한 발은 노려줄 수 있겠습니다. 6번 캡틴 찬스 지난번 이제 4위 했습니다. 6번 캡틴 찬스는 이제 이쿠 야스기수가 이제 기승을 해서 지난 경주에서의 또 이제 전력 변화 또다시 이번 경주에서는 한층 더 지난주서부터 또 이제 훈련 강도를 올려가면서 주폭 향상에 신경 쓴 만큼 6번 캡틴 찬스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9번마 수읍 같은 경우가 주행 심사 때부터 싹수라고 그러죠. 기본기를 보였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이제 3전 만에 2위 입상에 성공을 해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도 갖게 했었는데요. 민병철 의원도 역시 8번마 블루스톰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단거리에 선행마에 눈길 갈 수밖에 없는데 이 8번 블루스톰이 직전처럼 수월하게 선두 장악에 나설 것으로 봅니다. 거리 내렸고요. 선행 1순 가능해 보입니다. 자, 9번 수읍은요. 김재민 MC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 기량은 상당히 우수한 말이었는데 다수가 이제 주행 불량 악벽을 선보였던 말이에요. 근데 직전부터 주행 안정화가 도모되면서 첫 번째 입상을 차지한 상승세의 말입니다. 마체가 앓기 때문에 이번에도 경합 피하는 자리로의 위치 선점 및 전개가 중요하겠고요. 자, 1번 위닝길리는 역시 잉글랜디어의 자마답게 종반 취임 능력이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직전의 3착 좀 아쉬웠어요. 진로가 직선에서 다수가 막힘에도 걸음 보였는데 자, 그와 같은 불상사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자, 6번 캡틴 찬스는 10월 30일 날 모래 민감 반응을 노출하면서 졸전 펼쳤지만 직전에 모래 피하는 외곽 전개를 펼치면서 상승세를 기대 가능성을 보였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호흡 잘 맞는 이쿠야스 기수로 6번 캡틴 찬스 모래 안 맞는 자리로의 전개 종반 역습이 가능한 마필로 평가합니다. 네, 어쨌든 최근 경주에 선전했던 8번마 블루스톰이 이번에도 선두권 공략에 나설 수 있는 편성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경주이고요. 9번과 수읍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이번에 이제 9번 게이트로 밀렸다. 이 부분이 조건상으로는 좀 불리한 조건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기본기 자체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 나머지 도전 마필들도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그 틈새를 노릴 수는 있겠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최종 선택까지는 조금 더 컨디션 변화까지 감지를 하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유리해 보이는 이경주입니다. 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죠. 국산 6등급 결정 경주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량차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경주에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변화를 보인 마필들에게 눈길이 가는 건 당연한데 거기서 옥석을 좀 가려야 될 듯한데요. 민병철 의원이 먼저 전개도로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부산 사경주는 특출나게 빠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의 1300 레이스입니다. 그야말로 이러한 전개 유리한 부분을 특히 살려볼 수 있는 한두의 마필에 주목을 합니다. 다른 편성에서는 선행 엄두도 못 내는 마필인데 이번에는 선행까지 나설 수 있겠네요. 자,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5번 정말 좋아합니다. 조건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자, 직전 경주 입상을 차지했던 말인데 당시 출발 이후에 연마필과 추돌을 했고 초반 전개에서 상대적으로 후미로 밀려났었지만 내선 파고들면서 파워감 있는 주폭겸이 탄력으로 우수한 결정력 2차 입상을 차지했던 말이죠. 자, 이번에는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5번 정말 좋아가 선행까지도 충분히 나설 수 있는 편성으로 봅니다. 여태의 마필 중에 9번 행운의 열쇠, 그리고 내치게 2번 차세대, 외곽의 10번 올소 넘버원. 자, 9번과 10번 마필은 최근에 늑발 악벽이 도지면서 다소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두 마필 모두 이번에 출발 연습에 매진을 하면서 출발도 한결 매끄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은근히 밀어나가는 스피드가 있는 말이에요. 초반 전개는 5번 정말 좋아를 필두로 이 3두의 마필들이 두텁게 2선, 3선을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자, 5번 정말 좋아. 거구의 차격에다가 힘과 주폭이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이번에 1300m 출전인데 전개까지 아예 초반 선두장악에 나설 절호의 찬스를 맞았습니다. 전 구간 최선두권 최적의 레이스가 가능해 보이고요. 9번 행운의 열쇠는 데뷔 후 다양한 전개를 시도하면서 경주력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말입니다. 지난 9월 경주에서는 후미 인코스 늦추입 사착을 했고 10월달 경주에서는요 늦발 이후에 뒷직선 무빙 선입 작전으로 3착을 했습니다. 직전에는 많은 주목을 받고도 이 코너에서 이제 모래를 맞고 뒤처진 것이 페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요 이 5번 정말 좋아를 제외하고는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외선에서 좀 더 차분하게 2선 전개를 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2번 차세대 지난 9월 달에 2세 특별 경주에서 외사행 악벽을 보였습니다만 이후 경주에서는 기대 악벽이 완화된 가운데 직전에 시종 외곽 무리하면서도 끝걸음이 한결 향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내선 최적의 레이스가 보장됐고 자 10번 올소 넘버원 출발 이후 기본적인 밀어나간 스피드가 좋은 마필입니다만 최근 두 차례 경주에서 늦출발 악벽이 도졌고 하지만 지난 10월 1일 경주에서는 최단 거리를 마지막에 기가 막힌 추입으로 입상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주 연습 시 양호한 판정받았고 출발도 매끄러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상대도 상당히 해볼 만한 상대에다가 전개까지 상당히 유리해졌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선행을 나서지 않더라도 충분히 입상한 자리 가능해 보입니다. 5번 정말 좋아의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자, 이번에 출발 연습 꼼꼼히 했고요. 요 9번 행운의 열쇠 앞선이 5번 정말 좋아를 보내놓고 좀 더 차분하게 힘소진 없이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 9번 행운의 열쇠의 실전 변화 기대를 하겠고요. 내선 최적의 레이스 마지막 한 발 2번 차세대와 자 10번 올소 넘버원 이번엔 좀 더 앞선에서 응수할 것입니다. 요 10번 올소 넘버원의 선정까지 결국 편성호기 전개 찬스 5번 정말 좋아에 주목하는 부산 사경주였습니다. 네, 5번마 정말 좋아. 편성의 혹이다. 전개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승율 위원도 역시 5번 마 정말 좋아 쪽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상대마까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저 역시 이 민병철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5번 정말 좋아하는 이번 경주 충마로 인정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5번 정말 좋아의 또 이제 2위권은 상당히 또 이제 접전입니다. 또 이제 아직까지 이제 입상을 못한 마필들도 상당수 또 이제 이 2위 입상을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자, 관심 갖고 이제 노릴 수 있는 마필로서는 1번 최강 엑설런트죠. 지난번 이제 두 번의 경주에서는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겠는데요. 요 1번 최강 엑설런트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에 게이트가 이제 좋아지면서 감량 2점까지 받고 출전입니다. 1번 최강 엑설런트 같은 경우는 이제 훈련 시에도 습보량을 상당히 끌어올리면서 주포 향상에 신경을 썼는데요. 이번 경주에서 또 이제 최후미권 전개가 아닌 또 이제 내측 1게이트인 만큼 또 이제 전개에서 또 이제 선두권 좀 더 일찍 나서 준다면 직선에서의 한 발을 노려줄 수 있는 마필이 1번 최강 엑설런트가 되겠고요. 2번 차세대입니다. 요 2번 차세대 같은 경우는 이쿠야스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전력 변화를 노리고 있는 마필이 2번 차세대죠. 습보량 조절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또 이제 감량 2점을 받은 만큼 요 이번 차세대도 1300m에서의 한 발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외곽에는 9번 행운의 열쇠죠. 요 9번 행운의 열쇠 이제 제거리 1300m에서 지난번 인기 모으면서도 고전을 했습니다만 이번 경주에서는 또 이제 1300m 거리 적응을 마친 가운데 도전인 만큼 요 9번 행운 열쇠에 한 발을 기대해 주시는데요. 보렐리 기수가 이번에 기승을 한 만큼 게이트는 외곽으로 밀렸어도 9번 행운의 열쇠 이번 경기에서는 또 이제 한 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10번 올소 넘버원 지난 경주 이제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 이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성재 기수가 다시 기승했고요. 출발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다는 게 상당히 좀 고심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10번 올소 넘버까지는 관심을 가져줄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전개 상황을 추리하기가 사실 좀 만만치는 않죠. 뚜렷한 선행만은 없다. 객관적으로 보면요, 8번마 허리케인 포스가 먼저 선두권을 장악할 수도 있는 조건이라서 8번마 허리케인 포스 같은 경우는 1300m 전개상 복병이 될 수 있는 조건이고요. 6번마 라이징 프린스, 이 마필은 중속이 나오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는 늦발 후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번 주 새벽 주교 모습에서는 중앙대회죠. 국산 2군 내측에서 강구보를 타주는데 순간 스피드는 지난달하고 비교해서 분명히 좋아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개만 잘 풀린다면 역시 복병 정도 역할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뭐 한 3위권까지만 진출을 한다 하더라도 성공한 그런 경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컨디션이 좀 호전된 마필들까지 좀 확장해서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좀 괜찮은 경주로 판단이 돼서 언급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승율 위원의 추천 경주가 이어지는데요. 지난주 적중매역 화면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5경주를 준비했습니다. 경주 거리는 1000m 레이스인데요.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국산 5군 핸디캡으로 치러집니다. 12마리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죠. 최근 경주에 선전을 하고 있는데 기량차는 크지 않은 그런 마필들 간의 접전 양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좀 또 주목할 마필들을 설명을 해 주실 텐데요.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단거리 1000m인 만큼 또 이제 선두권이 좋은 마필이 전개상 유리하겠습니다만 이번 경주 자체가 또 선행 마필이 대거 출전을 하고 있어서 오직 또 이제 선행 마필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이 선입 전개 후에도 막판 뚝심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 이번 부산 5경주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자, 이번 편성 대비해서 또 이제 공들인 마필도 다수 출전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인기는 모으고 있습니다만 또 이제 상대적으로 또 이제 전개상이나
훈련 시 상태에 좀 불안한 요소를 갖추고 있어서 좀 불안한 인기 마필도 다소 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번 부산 오경주는 메리트 있는 또 이제 배당으로서는 메리트는 있는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부산 오경주 배당을 좀 과감하게 노리면서 공략을 할 수 있는 경주로 볼 수 있겠고요. 이 중에 이제 3번 별무리 같은 경우는 이제 1.5kg 부중은 늘었습니다만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도전입니다. 선행을 나서는 마필이긴 한데 뒷심 자체는 상당히 좋다는 점에서는 이 3번 별무리의 한 발 늘어난 부중 극복을 위해서 또 이제 강약을 조절을 한 마필이 3번 별무리가 되겠고요. 4번 대보름달이죠. 지난 경주 1200m를 입상을 해 줬습니다. 이 선행력 자체는 또 이제 이 선행으로 또 이제 입상을 해준 마필이라서 또 이제 막판 끈기가 또 이제 상당히 또 이제 걱정을 할 수는 있는데요. 이 4번 대보름달도 부중이 늘어난 가운데서도 어떤 이제 충분히 이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 경기 대비해서 상당히 또 이제 심혈을 기울였던 마필이 4번 대보름달이 되겠습니다. 게이트가 좋아진 만큼 또 이제 줄어든 거리 1200m에서 1000m로 줄어든 만큼 또 이제 경쟁력을 발휘를 노리고 있는 마필이죠. 7번 비호질주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이제 3위는 했습니다만 또 이제 선입 전개를 노릴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또 이제 선입 전개 후에도 안정된 주폭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7번 비호질주 충분히 1000m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죠. 노종모 기수가 기승을 다시 했어도 부중은 늘었습니다만 1000m 제거리 출전인 만큼 7번 비호질주의 한 발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8번 마하챔프입니다. 이 8번 마하챔프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번 또 이제 이 모멘트나 또 이제 10번 모멘트나 1번 3번 별무리와 동반 출전을 했던 마필이죠. 4위를 했습니다. 이성재 기수원이 기승을 하고 출전인데요. 지금 세 번의 경주에서 1월달 성년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선행이 아닌 선입 전개 후에도 전력의 변화를 보여준 만큼 이 8번 마하 챔프, 이 8번 마하 챔프까지 관심을 가져줄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10번 모멘트가 지금 또 당일 또 이제 어느 정도 또 인기 구도에서도 모을 수 있는 인기를 모을 마필인데요. 요 10번 모멘트 좀 이제 4km의 이제 부중 극복이 관건이겠습니다만 직선에서의 종반 탄력만큼은 또 이제 상당히 좋았다는 점에서는 10번 모멘트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 이번 오경주가 극심한 또 이제 접전 경주로 또 이제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번 부산 오경주 최대한 어떤 이제 적중에 또 이제 고배당 적중에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선행 가서 잘 뛰었던 마필들이 한 3-4마리가 출전을 하게 되면 머리가 좀 아프죠. 누가 선행을 갈까? 경합을 벌이지는 않을까? 이제 보통 경합을 벌이면 무너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만은 모래에 민감한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모래를 맞고 얼마큼 뛰느냐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어쨌든 상당히 좀 각축전이 일어나는 경주기 때문에 변수가 있다고 보고 상당히 좀 관심 깊게 이승일위원이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육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최단거리죠. 혼합 4등급 핸디캡 경주. 역시 12마리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는데요. 최근 경주에 이제 잘 뛰었던 국산 마필들도 보이고 예산 마필들도 보이고 접전이 예상이 되는데 이승일 위원이 이번 경주 전개도로 먼저 풀어주시겠습니다. 12두의 마필이 출전한 편성으로 선두권이 상당히 두터워서 이제 선두권 자리 다툼을 배제할 수 없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중 이제 7번 스마트 젠틀맨이죠. 출발 시 안정된 또 이제 출발 능력과 선입 전개 후에도 어떤 이제 1200m를 지난 경주 우승을 거머쥐었던 마필이 7번 스마트 젠틀맨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6번 오클랜드 특급. 6번 오클랜드 특급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고가의 몸값에 또 이제 데뷔전 기대를 모았습니다만 좀 고전을 했던 마필이고요. 4번 대호 여장군. 유독 이 1000m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 이 4번 대호 여장군입니다. 이 국산 마필로서 이번 경기에서 국산 마필 3두가 출전하는데 이 4번 대호 여장군도 상당한 전력을 발휘하고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3번 블루시에라. 지난 경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지금
또 이제 안장을 교체하면서 또 이제 전력의 변화를 노리고 있는 마필이 3번 블루 시에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7번 스마트 젠틀맨이죠. 지난번 이제 1200m에서 어떤 이제 선두권 나서지 않고 따라가는 전개에서 입상을 해줬던 마필이죠. 선입 전개 후에도 1200m를 우승을 거머쥐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가 앞선이 두텁긴 해도 이 7번 스마트 젠틀맨 같은 경우는 이젠 선입 전개 후에도 1000m를 극복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7번 스마트 젠틀맨의 어떤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다시 하면서 승급전에 이제 3kg 감량까지 받고 출전인 만큼 이 7번 스마트 젠틀맨 국산 마필이겠습니다만 또 이제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6번 오클랜드 특급이죠. 6번 오클랜드 특급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데뷔전에서부터 상당히 기대를 모았던 마필이고 인기까지 모았던 마필이겠습니다만 좀 졸전을 펼쳤습니다. 6번 오클랜드 특급 이번 경주에서는 또 이제 새벽 훈련 시에는 이제 김용근 기수가 직접 또 이제 심혈을 기울여가면서 축복 향상에 또 신경도 썼던 마필이고요. 이 6번 오클랜드 특급이 이번 경주 1000m 재건입니다. 지난 경주 데뷔전에서의 아쉬움을 만회노리기 위해서 공들인 만큼 6번 오클랜드 특급의 어떤 전력 변화를 노려줄 수 있겠고요. 4번 대호 여장군, 이 4번 대호 여장군 같은 경우는 1000m에서 유독 강한 면모를 보이고는 있는데요. 지난 경주에서도 이제 선행으로 입상을 성공해줬고요. 이 4번 대호 여장군 같은 경우는 선행만이 아니라 선입 전개 후에도 강단 있는 주폭을 보이고 있어서 1000m입니다. 제거리 1000m 어떤 이제 재도전을 노려줄 수 있는 마필이 4번 대호 여장군이죠. 3번 블루 시에라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 이제 아쉬움을 남긴 가운데 이번엔 이 조성근 기수로 교체를 하면서 또 이제 공을 들인 마필이 이 3번 블루 시에라가 되겠습니다. 지난 경주에 똑같이 이제 3게이트인데요. 이번 경주에서는 또 이제 선입 전개 후 역습을 노려줄 수 있는 마필로서 이 3번 블루 시에라까지 기대를 해주시면서 최종적으로 승급전에 경쟁력 보일 7번 스마트 젠틀맨을 이제 중심으로 6번 오클랜드 특급이죠. 데뷔전에서의 아쉬움 만에 한 발을 노려줄 수 있는 6번 오클랜드 특급과 어떤 이제 4번 대호 여장군 또 이제 상승세에 이어줄 수 있는 마필이죠. 요 3번 블루 시에라까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최단거리 1000m 초반에 자리 잡기에 실패하면 그 부분을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오버페이스하고 지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속출을 하는 것을 결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민병철 의원은 과연 어느 마필에 더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최단거리 무적의 마필로 보입니다. 4번 대호 여장군입니다. 최근에 의도적으로 1000m만 5번 출전해서 모두 입상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한마디로 상당히 또 전개가 자유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예측 게이트에서는 인코스 선입, 게이트 외곽에서는 빠른 말들이 있을 경우 외측에서 무리하게 외곽 선입전을 펼치고도 입상을 했고 직전에는 선행을 나서서 또 입상을 했죠. 이 선두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전개를 전천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자유전개마 4번 대호 여장군 이번에도 최단거리 출전입니다. 연투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자, 8번 골드 서머이션 직전 데뷔전 경주 최외곽 게이트 배정받아서 그렇게 시종 외곽 돌고도 종반에 끈기 있는 걸음을 보였던 말입니다. 자, 체격 조건도 좋고요. 힘이 상당히 좋은 말로 보입니다. 은근히 밀어나가는 중속도 좋기 때문에 이 최단거리에서 불리할 게 없어 보입니다. 자, 6번 오클랜드 특급 1억 2천 고가의 마필 직전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당시 이제 시종 경합성 선행 조건에서 직선에서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아쉬움이 있었죠. 자, 당시 주행검사 이후에 2주 만에 서둘러 출전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된 듯합니다. 자, 이번에 5주 만에 출전하는데 단점 보완을 위해서 역점을도 훈련을 통해서 성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기를 갖춘 말이기 때문에 6번 오클랜드 특급 직전 데뷔전 졸전을 만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사실 기량차가 크지 않은 경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병 세력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경주다. 전개 상황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경주. 추리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경주는 미리 마음의 결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시는 것이 다소 유리해 보이는 경주 편성입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추천 경주가 이어집니다. 화면으로는 지난주 적중 내역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한 경주가 7경주입니다. 출마표부터 보시겠습니다. 1400m 혼합 4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집니다. 국선 마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3마리 상당히 좀 박진감이 넘치는 경주가 예측이 되는데 어떤 마필에 또 눈길을 주고 주목을 해야 할지 직접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일요경마에서는 전반부 승부처에서 연속된 중배당 적중으로 승기를 잡아들였습니다만 후반부의 메인 승부였던 13경주에서 정확한 승부유지 분석으로 인천 쓰나미를 강력한 충마로 말씀을 드려놓고도 인기마였죠. 진명불패를 제가 제외를 하는 바람에 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40몇 배가 나왔는데 이번 일요경마에서는 절대 그러한 실수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자, 7경주 하이등급 마필들 간의 만만치 않은 1400m 거리입니다. 다수의 입상 가능마가 포진한 경주로 평가하고요. 충분히 배당 노림수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경주예요. 자, 5번 중앙최강은 최근 강편성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착순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자, 이번에 특급 완장 보렐리 기수로 교체했고요. 한결 이번에 편성 강도가 약해졌습니다. 이미 1400m는 중반 압도적 추입으로 입상 경험이 있죠. 자, 오랜 부진 끝에 직전에 우승한 13번 부경 챔프는 여전히 쾌저의 컨디션으로 직전 대비 늘어난 거리지만 다시 한번 연투 기대치가 있고요. 데뷔 후 3연속 입상, 최근에 2연승, 선행마 3번 이반질리는 이번에도 선행 1순위 가능해 보이는데 상대가 좀 강해졌다는 부분이 좀 찜찜합니다. 자, 2번 퍼스트 무버는 이번에 내측 게이트 배정에 초반 선두 유리한 위치 선점, 초반에 좀 더 힘소진 덜하고 앞선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퍼스트 무버의 선전 기대치가 있는데요. 자, 결국 7경주는요, 이 앞선의 전개 상황에 따라서 자유로운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민병철의 관심마가 한두 출전합니다.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에 내재 능력 발휘에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언급드린 마필 중에서 이번에 승부를 위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마필, 적정거리 출전에 절호의 입상 찬스를 맞은 마필을 충마로 놓고 자, 후착 최선 압축해서 최고의 한 수를 올려드리는 추천으로 팬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량차가 크지 않다라고 보는 편성에서 제가 봤을 때는 환수율이 좀 높은 경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팔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국산 5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지고 14마리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기본기는 있는데 공백을 거친 복병도 존재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량차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까지 있다고 보고 출발을 하고 싶거든요. 민병철 위원이 전개도로 먼저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다수의 입상 기대마가 포진한 자, 부산 8경주입니다. 1400거리고요. 은근 앞선의 흐름이 두텁게 형성이 됩니다. 선행마가 은근 많아요.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후 내측에 있는 2번 월드 챔피언과 자, 외곽에는 13번 끝판질주가 내측 외측에서 선두권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무리하게 무빙성 선행 전개까지 펼쳤던 요 7번 부이맨 좀 이번에 좀 참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두의 마필, 앞선의 마필들이 빠르기 때문에 초반 서둘러봤자 자, 득이 될 것은 없어 보여요. 이번엔 차분하게 2선 전개를 기대해 보겠고요. 자, 10번 임패션 드 마린 과거에 데뷔 초 1400m까지 연투를 이어가다가 휴양 공백이 있었던 말인데 과거의 전개를 보면요, 밀어나가는 스피드도 상당히 좋았던 말이고 이번에 주행 심사 때 다시금 앞선 장악 능력까지 선보였던 말입니다. 상대적으로는 이 두터운 선두 선입 마필들보다는 한 단계 뒤쳐져서 요 8번 유아더 캡틴이 후미에서 추격의 채비를 갖출 것입니다. 자, 8번 유아더 캡틴 지난 3월 달에 데뷔전 참패 이후에 장기 휴양 공백이 있었고요. 지난 10월 16일 오랜만에 복귀전에서 이 1400m 경주 황골 탈퇴한 경주력으로 우승에 성공했던 말입니다. 당시 선두 외가 무리하게 전개를 펼치면서도 우승을 차지했죠. 출발 이후에 스피드는 약간 좀 부족하지만 직선에서의 걸음이 상당히 좋은 마필로 평가합니다.
자, 내치기에서 빠르게 선두 장악에 나설 2번 월드 챔피언 경매가 1억 원의 고가의 마필이죠. 이 데뷔전에서는 경합성 선입 조건을 이겨내고 입상, 직전에는 2선 기가 막힌 선입전을 펼치면서 첫 승에 성공한 말입니다. 이번에 승급전에 거리 늘고 상대는 강해졌습니다만 반대로 내치기에서 수월하게 선두 장악해낼 수 있는 전개, 편성호기를 만났기 때문에 승급전에서도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7번 V맨, 지난 9월달에 입상하고 5등급 승급 이후에 3번의 경주 모두 많은 주목을 받고도 졸전을 펼친 말입니다. 다소간 초중반 무리한 그 전개를 펼쳐낸 게 패인으로 보입니다. 무빙성 선행선입 전개 오히려 독이 됐어요. 이번에는 차분하게 참고 앞선의 흐름을 따라가면은 가능해 보이는데, 자 10번 임패션드 마리는요. 자 부종 열창 등의 그 가변 병력으로 장기 휴양 공백이 있었는데. 지난 11월 21일부터 꾸준하게 강도를 높여서 충실한 훈련을 거듭했고요. 12월 5일 주행심사 시 건재한 면모를 보인 만큼 자, 이번에 6개월 만에 실전 복귀전에서도 기대치가 있는데 이미 과거에 1400m까지 연투를 이어갔던 출중한 능력을 갖췄단 말이에요. 자, 결과적으로는요. 앞선의 마필들을 직선에서 모두 제쳐내고 마지막 한 발 결정력에 앞서 있는 말로 보이는 8번 유아덕 캡틴이 입상 1감으로 평가가 되고요. 자, 서두르지 않고 따라가는 전개 펼친다라면 요 7번 V맨이 최근의 졸전을 만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선에서 빠르게 선두 장악해 나가면서 최선 버티기 시도할 2번 월드 챔피언과 자, 공백 이후에 오랜만에 출전이지만 출중한 기본기 갖춘 요 10번 임패션드 마린의 선전까지 결국 1400거리 직선에서의 마지막 한 발 결정력 우수한 자, 8번 유아덕 캡틴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는 자, 부산 8경주였습니다. 네. 이 8경주가 제가 볼 땐 혼전도가 좀 높은 경주로 평가가 되는데 7번마 V맨 힘은 좋은데 앞다리 찍는 자세가 조금 높지 않은가 그 부분 때문에 항상 직선주로에서 힘으로만 뛰다 보니까 역전을 허용하고 졸전을 펼치는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요. 힘은 좋아 보이는데 그 자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이번에 과연 어떤 변화를 보일지 상당히 궁금한데 이승일위원은 과연 어떤 마필에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이제 승급전을 나서는 마필들도 다수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승급전이겠습니다만 또 이제 충분히 현 등급 또 이제 뚜렷한 강자 편성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승급 마필들의 또 선전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이번 월드 챔피언이죠. 1억이라는 이제 고가의 몸값에 지금 데뷔전 이후 2번의 경주에서 준우승과 우승을 거머쥐면서 승급전입니다. 지난 경주에서도 또 이제 큰 차를 벌리지 않고 2위 마필과 큰 차를 벌리지 않고 우승을 거머쥐었는데요. 근성 자체나 또 이제 발로님이 상당히 좋은 또 이제 건강으로서 이번 경주 대비해서도 또 이제 늘어난 거리 대비해서 이제 주폭 향상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스포량까지 늘려가면서 주폭 향상에 신경 썼는데요. 500km대 거구에 또 발로림까지 좋다는 점에서는 1400m 첫 도전이겠습니다만 또 이제 상대들은 또 이제 이 현 등급에서 전력을 다진 마필들이겠습니다만 이번 월드 챔피언이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이번 월드 챔피언의 또 이제 선전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8번 위아더 캡틴입니다. 지금 주행 두 번 이제 승급이죠. 승급을 하고 2번의 경주에서 지금 국산 5등급 전력을 다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뭐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는 못했는데요. 요 8번 유아더 캡틴. 이 8번 유아더 캡틴 같은 경우는 이제 1400m에서 이제 1분 28초대의 전력을 보여준 마필입니다. 기본 발놀림이나 탄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이죠. 자, 이번 경주 대비해서 이제 또 최시대 기수가 이번엔 기승을 하면서 전력의 변화를 깨우고 있는 마필입니다. 8번 유아더 캡틴. 자, 훈련 강도는 높이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이제 직전 경주에 비해서 훈련 강도는 낮아졌다 하더라도 차분한 발놀림을 유지하면서 안정된 발놀림을 써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8번 유아더 캡틴. 자, 이번 레이스에서 충분히 또 이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로 기대를 해 보셔야겠고요. 외곽에는 13번 끝판질주입니다. 이번 13번 끝판질주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번 이제 1300m에서 우승을 거머쥐면서 승급전인데요. 뒷심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우승을 거머쥐었고요. 이번에 부중이 늘어난 가운데 출전이라서 또 게이트는 좀 분리는 해줬습니다. 자, 그래도 이 13번 끝판질주도 어떤 마필의 생김새나 발로님이 상당히 좋은 가운데 출전인데요. 500km대에 힘이 있는 마필이라서 이 13번 끝판질주에 한 발도 노려줄 수 있겠습니다. 7번 V맨, 마지막으로 이제 7번 V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인기는 상당히 모으고 있는데 기대에 비해서는 좀 결정력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자, 이번 편성에서 이 7번 V맨도 이번 경주 1,400m 제거리 도전인 만큼 전력의 변화를 노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7번 V맨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어렵다라는 표현은 서두부터 드렸습니다. 7번 마 V맨, 자세가 조금 높은 감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약간 일말의 불안감으로 작용될 수가 있겠고, 2번 마 월드 챔피언 순발력을 발휘하고 이겼는데요. 어쨌든 상대들이 조금 더 강해졌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복병 세력까지 사실 도전 가능 마필들을 열어놓고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10번 마 임패션드 마린 같은 경우도 기본기 자체에서 제가 봤을 때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이 상대적으로 있습니다만은 기량차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13번 마 끝판 질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대가 물론 강해졌습니다만은 새벽 훈련 시에 보여지는 파워감이나 그리고 국산 3군 라이징 캡틴과 병합할 때 이 탄력 이런 부분은 결코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나빠졌다기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다 이런 느낌을 줬었기 때문에 복병 세력까지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경주로 보고 싶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립니다. (12경주입니다) 1400m 국산 3등급 핸디캡 경주입니다. 14두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 이번 경주 역시 사실 기량차가 크지 않다라고 평가가 되는 편성이라서 상당히 좀 혼전도는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철 위원이 전개도로 먼저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부산 12경주는 최근 상승세 전력을 이어가고 있는 이번에 3등급 승급하는 마필에게도 눈길이 가지만요. 과거 출중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검증받은 말인데 한동안 부진의 늪에 빠졌던 마필. 하지만 이번에 조로의 입상 찬스를 맞은 역전의 용사들에게도 주목하는 경주입니다.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내측의 3번 에크미와 그리고 6번 탱크파워가 선두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자, 역전의 용사죠. 8번 영광의 태풍. 이미 현등급 1800m 거리까지 우승으로 극복해낸 전력이에요. 최근에 다소간 부진했었습니다만 직전에 충분하게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은근히 밀어나가는 스피드도 좋은 말이에요. 2선 자리할 것이고요. 자, 사연이 있었던 말이죠. 4번 영웅볼트 힘 좋은 체형의 앞말. 자, 이번에 내측 게이트 차분하게 2, 3선 전개. 자, 13번 길버트. 3세마 시절에 캐러컨마일 대상 경주 2차 입상했던 능력이 상당히 좋았던 말이에요. 1년 7개월의 공백이 있었고 직전에 오랜만에 복귀 전. 좀 아쉬웠지만 이번에 정상 주기고 역시 게이트 외곽에서 은근히 좋은 스피드를 보일 것입니다. 자, 8번 이 영광의 태풍은요. 자, 작년도 2세마 시절에 경남 신문배 대상 경주 출전. 올 시즌 3세마 때 케아라 컵마일 4착 코리안 더비 출전 상승세 이어가다가 오히려 이것이 독이 된 것 같아요. 서울 원정 및 무리하게 대상 경주 출정 그 일정에 좀 부진했었습니다만 자, 올여름 공백도 가졌고 이후 직전부터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말로 보입니다. 자, 3번 에크미 출발 이후 출중한 스피드를 갖춘 말이죠. 이미 1600m 거리까지 이 선행 1순 2번의 우승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개는 좀 앞이겠죠. 이번에 뭐 탱크 파워라는 선행마 6번을 보내놓고도 따라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3등급 승급 전에 직전 대비 5kg 대폭 감량 혜택이 눈에 띕니다. 가장 좀 기대치가 있는 말이에요. 13번 길버트. 자, 직전에 거의 1년 한 7개월의 공백 이후에 오랜만에 복귀전을 빠른 페이스의 최단 거리를 출전했습니다. 안 그래도 베스트 컨디션 아닌 상황에서 후미 늦추입으로 고배를 마셨지만 여전히 끝걸음의 여력은 짱짱하게 좋았습니다. 이번에 정점거리 1400m 출전합니다. 자, 4번 영웅볼트. 직전에 뚜렷하게 다시금 회복세 보이면서 우승했던 말이죠. 이번에 승급전 직전 대비 4.5kg 감량 다시금 도전 가능해 보이는데요. 자, 8번 이 영광의 태풍 결과적으로 데뷔 초창기에 출중한 기본기로 중거리까지 이미 검증이 된 마필인데 부진 끝에 직전에 회복세 보였고 이번에 실전 변화의 타이밍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역전의 용사죠. 13번 길버트.
직전 1년 7개월 공백 이후 첫 출전, 이번에 정상주기 적정거리 1,400m 출전에 이번에 회복세를 뚜렷하게 보일 입상 기대마로 평가합니다. 역시 내측에서 선두권 유리한 전개 펼칠 3번 에크미와 직전에 뚜렷하게 회복세 보인 힘 좋은 마필 4번 영웅볼트의 선전까지 결국 이번 경주 1,400거리 역전의 용사 8번 영광의 태풍을 주목하는 부산 12경주였습니다. 네, 과거 기본기에 기대를 더 하느냐, 최근 상승세에 조금 더 기대를 하느냐, 이 부분이 좀 애매하죠. 자, 이승일위원은 어느 마필에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 3번 에크미죠. 승급전을 나서겠습니다만 지난번 이제 1,600m에서의 또 이제 안정된 주폭을 보였던 만큼 이 3번 에크미 이번 경주가 지금 5km 대폭적인 감량을 받고 승급전입니다. 상대들은 강해졌습니다만 이 3번 에크미 같은 경우는 이제 1,400m에서도 두 번의 경주에서 입상을 해줬던 마필이죠. 마필의 이제 최고 500km대 거구이 최고에 또 이제 마필의 생김새는 발로님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이제 근성 자체가 또 이제 상당히 있는 마필로서 이번 경주 또 이제 최하부 중량 51kg의 부중이라면 3번 에크미 1,400m 거리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어 3번 에크미의 또 이제 선전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6번 탱크 파워입니다. 6번 탱크 파워 같은 경우도 이제 승급 전에 1,400m 거리 적응을 마쳤던 마필이죠. 또 이제 선행력이 좋은 마필이라서 이번 레이스에서 이 3번 에크미보다 6번 탱크 파워가 선행 후 버티기를 노려줄 수 있는데요. 6번 탱크 파워도 500kg대입니다. 마필 체구가 이제 큰 만큼 또 이제 힘을 쓰기에는 좋다는 점에서는 또 이제 1,400m까지 거리 적응을 마친 만큼 6번 탱크 파워 앞선에서 버티기 한 발을 노려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1번 벌마소년이죠. 1번 벌마소년 같은 경우는 지금 게이트가 또 이제 9게이트에서 1게이트로 게이트가 상당히 좋아진 가운데 도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1,400m 4위를 했던 마필이죠. 1번 벌마소년. 이번 경주 대비해서는 또 이제 습보량을 늘려가면서 축복 향상에 신경을 썼던 마필이죠. 현 등급에서 지금 이 근래 들어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다가 지난번에 이제 1,400m 4위를 하면서 축복 향상된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 경주 이제 게이트 2점을 넘고 또 이제 송경윤 기수가 또 이제 역습을 노려준다면 1번 벌마 소년의 뚝심 한 발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4번 영웅볼트. 이 4번 영웅볼트도 승급전입니다. 이번 경주가 좀 승급전에 상당히 좀 기대를 하는 마필들이 다소 출전을 했는데요. 이 4번 영웅볼트 역시 지난번 1,600m에서의 주폭이라면 이번 경주 1,400m입니다. 강단이 있습니다. 이 4번 영웅볼트가 또 이제 조성곤 기수 기승을 하면서 감량 2점인 만큼 이 4번 영웅볼트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혼전도가 높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병철 의원, 네. 2번 막 퀸트 하츠. 사실 주목을 많이 받던 마필이에요. 순발력도 있고 중속도 좋고. 그러다가 최근에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새벽 훈련 시에 파워감은 지난달하고 비교해서 좀 확실히 나아졌다 이렇게 봤거든요. 네. 전개가 상당히 유리하지 않습니까? 경쟁력 어떻게 보세요? 네, 역시 역전의 용사 중에 한두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올해 3세마 시절이죠. 오크스페 대상 경주에서 이 3착을 했던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상당히 뚜렷하게 상승세가 역력했던 말인데 한동안 이제 공백이 있었고요. 그 오크스페 이후 공백이 있었죠. 자, 직전에 오랜만에 복귀 전, 최근에 좀 체중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직전에 이제 앞선 전개를 했습니다만 직선에서 완전히 걸음 무너졌는데 이번에도 예시장에서 이제 체중이 좀 불어나온다라면은 이 복병 전력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한 필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승일 의원. 12번마 메이저 우승인데요. 요 마필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미련이 남는 마필 중에 하나예요. 훈련 때 보면 상당히 힘도 느껴지고 이 강구 못할 때 보면 스피드도 좋게 보여지는데 실전 걸음이 조교 때보다 좀 덜 나오는 마필로 판단이 되는데 요번 메이저 우승 12번 게이트 메이저 우승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경주 이제 오카베 기수가 이제 기승을 하면서 출전을 하고 있는 12번 메이저 우승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이제 이 1,400m에서도 지금 이 근래 들어서는 주폭 변화를 보여준 마필이죠. 이번에 상당히 또 이제 훈련도 올려가면서 전력의 변화를 좀 상당히 꾀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 자체가 지금
이 승급전을 나서는 마필과 현 등급에서 이 기복을 보인 마필들의 이 전력 변화 또 이제 상당한 격돌이 또 이제 예상되는데요. 이 중에 12번 메이저 우승이란 마필이 지금 이제 1,400m에서의 10월 25일 경주에서의 주폭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이번 경주 자체는 또 좀 더 상대는 좀 세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 12번 메이저 우승 출발은 양호해졌고요. 또 이제 오카베 기선이 기승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이 관심은 가져줄 수 있는데 조금 더 이번 경주보다는 좀 더 한 단계 좀 낮은 좀 이 편성이 좀 낮지 않나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12번 메이저 우승은 이번 경주 좀 지켜보는 마필로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말이죠. 12경주 1400m입니다. 상당히 혼전도가 높다라는 표현을 드렸고 결과가 아주 궁금한 경주입니다. 김재민의 추천 경주입니다. 14경주를 준비했고 경주거리 1200m, 혼합 3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집니다. 이 추천 경주를 선정하는 기준이 혼전 경주, 예를 들어서 아까 12경주 같은 경주를 선정을 하고 고배당을 적중했을 경우에 빛이 납니다. 사실 빛이 나는데 그만큼 구멍수도 많고 적중도 까다롭죠. 그러면 좀 안정적인 경주에서 구멍수를 최소화하고 환수 면에서 좀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것과 어떤 것이 유리하냐. 사실 예상하는 입장에서는 고배당을 적중하고 빛이 나는 결과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주는 적중을 위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경주에서 눈여겨볼 마필은 경주거리 1200에서 선두권 공략에 나설 수 있는 2번마 신항을 게이트 2점까지 좋아졌기 때문에 중심에 놓고 선택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상대마 역시 6번마 트리플 파이브. 지난 경주에 선입으로 1000m 우승을 차지한 전력인데요. 꾸준하게 걸음이 늘고 있죠. 힘이 차면서 걸음이 늘고 있는 상승세 마필이기 때문에 상대마로 손색이 일단 없고 9번마 돌아온 포경선이 이제 물음표입니다. 왜 물음표냐? 빠른 레이스에서 선입으로 레이스를 펼쳐야 되는데 직전 경주보다는 4.5km 부중이 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온 포경선을 예를 들어서 쌍승 후착으로 놓던지 아니면 삼복승 정도로만 보고 2번마 신항과 6번마 트리플 파이브 쪽에 조금 더 기대감을 갖는 경주입니다. 물론 애곽에 12번마 샤프 아메리칸 추임력이 아주 좋은 국산 마필인데요. 이런 마필들은 이제 빠른 레이스에서 참고 한 발을 쓴다면 뭐 삼복승까지는 관심권에 둬도 좋겠죠. 최종 선택까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꼭 적중을 하고 싶은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풀어드릴 경주는 여기까지 됐고요. 풀어드린 경주에 대해서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8번마 블루스톰, 9번, 1번, 6번, 4번입니다. 4경주입니다. 5번마 제타바이트, 9번, 2번, 10번, 1번입니다. 6경주입니다. 7번마 스마트 젠틀맨, 4번, 8번, 6번, 5번 순서입니다. 8경주입니다. 8번마 유아더 캡틴, 2번, 7번, 13번, 10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예, 마지막 12경주죠. 3번마 에크미, 8번, 4번, 13번, 6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말 마지막 경주일, 부산 경마 15경주 중에서 짝수 경주 위주로 저희가 풀어드렸는데요. 항상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건전경마 캠페인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항상
과한 것보다는 적당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접근하는 것이 좀 유리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렵다고 접근을 해야 좀 겁을 내고 좀 조심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항상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사실 1일은 경마를 하지 않습니다. 2일, 3일, 토요일, 일요일 경마가 이어지는데 그때 또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신정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